누군가를 좋아하고 의지하는 건 결국 고통과 슬픔으로 끝난다. 회피형의 무의식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피형인 것 같은 연인에게서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끼거나 스스로 관계 맺기를 두려워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우선 이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과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과하게 의식하기에 타인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냥 불편합니다.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그 자리에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반응을 과하게 살피면서요. 그렇기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으려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결국 자기 비난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그 자리 자체가 불편해져서 아무 말 않고 입을 닫게 되죠. 또 조금은 냉정하고 차가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비판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비판이 두렵기에 상대방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확신을 갖는 경우에만 대인관계를 갖죠. 낯선 사람은 나를 수용해줄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먼저 벽을 둡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다, 수용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스스로 공허함도 느끼죠. 다음으로는 이들은 독립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독립성은 좋은 거 아닌가요? 건강한 독립성은 인간의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의식에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원하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 고통과 슬픔으로 끝난다는 메시지가 깊게 박혀 있어요. 이때 생기는 독립심은 과연 건강할까요? 결국 이런 이유로 또 관계를 망치고 또 이 망친 경험으로 또 이런 무의식이 강화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또 이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하죠. 이들은 살아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회피적입니다. 자신이 걱정하고 있지만 당장에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은 최대한 미루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마주칠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연인 관계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면 잠수를 타거나 말을 돌립니다. 회피형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크게 발동이 되기 때문에 연인에서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인터넷엔 회피형에게 상처받은 애인들이 넘쳐납니다. 진짜 회피형은 본인이 회피형이다 라는 사실도 회피하고 있거든요. 연애에 있어서도 상대가 조금만 무성의하거나 무신경한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 속단하며 스스로 관계를 단절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 영원한 관계는 없어. 여기까지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극단적이게 손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처받을 것 같다 싶으면 시작조차 안 하거나 갑자기 끝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다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회피형이라면 이런 성격 때문에 애초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특히 이성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을 뿐더러 다가가지 않으니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좋아도 감정 표현하는 게 두렵고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날 싫어하면 어쩌지? 그런 짐작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관계가 더 많습니다. 이 회피형은 통계적으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성향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옵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의 애착 형성, 또 하나는 성장 과정에서의 강한 경험이죠. 어린 시절의 애착에 대해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하는 애착 본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본인이 부모에게 다가갔을 때 냉정한 반응을 경험하거나 기대만큼의 충족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 아, 나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삶은 혼자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허구의 독립심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스스로를 불안해하고 결국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해소합니다. 또는 과잉보호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잉보호를 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걱정과 불안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이 감정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번엔 성장 과정인데요. 성장 과정에서 친밀했던 대상으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하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해 하는 무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는 여러 번의 거절 경험을 겪으면 나는 사랑받기 어려워, 독립심을 키워야지 하는 생각에 그렇게 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회피형을 걸러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돌기도 하죠.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이 있으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회피형임을 인지한 것부터가 50%예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의식을 축소해야 합니다. 자의식은 자기의 위치에 신경을 쓰는 자기에 대한 자각적 인식입니다. 이게 지나치게 많으면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과하게 의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세상에서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또한 상대방의 말을 곱씹지 않고 대화에 과한 의미 부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냥 그 사람 의견은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관점과 의견이 모두 다릅니다. 이를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둘째,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죠. 타인에게 비판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즉, 따질 땐 따져야 한다는 거죠. 10명이 있다면 5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3명은 나를 좋아하고 2명은 나를 싫어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셋째, 감정 표현을 연습하세요. 감정 표현도 연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서운하거나 화가 나면 객관적 사실로 일기를 먼저 써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 들었다고요. 회피형은 자신의 감정에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하면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글자로 확인하면 상황과 내 마음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가장 직면하기 두려운 일에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을 했기 때문에 불안감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 행동해야 할 걸 써내려가면 돼요. 사실 세상에 당신이 걱정하는 일의 90%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당신은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되고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충분하며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보살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주하기 무서워 미뤄뒀던 일들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 불안감만 키워갑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마주해보세요. 생각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며 겪어온 여러 문제들을 잘 이겨내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아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강해져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헤쳐왔으니까요.